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브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또 학원에서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또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업도 하고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좀 바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대입 준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수능이 끝난 지 벌써 이틀이 좀 지났고요. 요 이틀 상간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또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수능 가채점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입시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좀 했었고, 이게 뭐 첫날하고 또 둘째 날하고 이제 가채점 결과가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다렸다가 이제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들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이미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살펴보셨겠지만, 또 이제 입시 기관별로 그 가채점 결과가 또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들 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그 활동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자료 살펴볼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1년간 수능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뭐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간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그런 부분들은 뭐 변함없는 사실일 테니까 결과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너무 가채점 결과에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제점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성적 통지일이 12월 6일 정도죠. 네, 그때 최종적인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의연하게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가채점 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그 수능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하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가채점 결과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가채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씩은 실제점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 오늘 이제 그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4개 입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EBS, 대성, 종로, 그다음에 이투스 요 4개 입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수능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올해 치러졌던 6월 그다음에 9월 모평 결과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이제 점수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시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합산 등급이 조금 가채점 결과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논술이든 면접이든 만약에 이제 뭐 합산 등급이 한 3합 8 정도를 필요로 한다. 근데 내 합산 등급이 지금 3합 9, 3합 10 정도 됐다. 그러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면접하고 수능 시험 그냥 그 논술 시험 응시하러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뭐 실제점 결과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합산 등급이 한 1, 2등급 정도의 오차가 좀 발생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점수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점수다라고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아슬아슬하게 뭐 이제 합산 등급이 한 1, 2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논술 시험과 면접 꼭 응시하셔서 네, 좀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가채점 결과, 입시 기관들이 이제 산출해 놓은 이 가채점 결과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그 수능 가채점 비교, 결과 비교 분석은, 4개 입시 기관, 즉, EBS, 그 다음에 대성,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이투스. 네, 요런 이제 4개 입시 기관이 산출해 놓은 결과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또 전년도 수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갭 차이가 좀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등급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지만, 특히 이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이제 뭐 반영하는 방법이 이제 좀 다르긴 한데, 뭐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전년도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 가채점 결과에서 뭐 조금 눈여겨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조차도 지금 실채점 결과가 아니라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실채점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또 올해 치러졌던 6월 모평보다는 쉽고 9월 모평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그 표점이나 최고점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최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대략 그런 흐름들을 조금 짚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이제 전 영역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영어하고 한국사를 제외하면 국어하고 수학,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채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어 영역부터 좀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다라고 하는 점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국어 영역에서 최고점은 150점이었었습니다. 150점이었다면 상당히 좀 높은 점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작년 기준으로 133점, 표점 기준으로 133점이었는데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에 무려 갭 차이가 지금 17점의 갭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그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이제 수능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국어는 어땠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EBS가 산출한 기준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최고점은 자 원점수 기준 물론 이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기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은 100점이 어쨌든 최고점으로 나와 있고요. 자 표점은 최고점 100점이었을 때 일단 138점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100분위는 대략 99% 정도. 그러니까 최고점이 지금 100분위 99에 표점이 지금 138점인데 작년 수능 최고점인 150점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올해 수능 최고 점수가 국어 영역 최고 표점이 지금 12점 정도. 그러니까 EBS 기준으로 12점 정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작년보다는 어렵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6월하고 9월 같은 경우에 최고점은 얼마가 나왔었는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국어에서 최고점은 148점이었었습니다. 148점. 그리고 9월 모평에서 최고점은 129점이었었죠. 129점. 자, 그러니까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6월 모평 기준에는 148점이 최고점이었으니까 전년도 수능 최고점 150점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9월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에 치러져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129점, 그러니까 9월 모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좀 혼란을 많이 줬었습니다. 6월 모평이 너무 어려웠고 9월 모평이 너무 쉽다 보니 당연히 이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수능에서 올해 2025 수능에서 지금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8점, 물론 EBS 기준입니다. 138점 정도가 나온 걸 보면 결론적으로 6월과 9월 모평 사이의 중간 난이도 정도에서 출제된 건 맞는 것 같다. 네, 점수상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채점 결과에서의 점수상의 특징은 일단 이 정도가 나와 있는 거는 네,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등급 컷을 원점수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뭐 언매가 언어와 매체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 원점수 기준으로 언매 선택한 친구들이 91점, 그리고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93점이 지금 컷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언매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대략 이제 몇 점 정도 개 차이가 나는지 그 최고점과 1등급 점수 사이, 컷 사이에 지금 약 8점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등급부터 3등급까지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성학원이 산출한 이제 최고점은 지금 얼마냐? 대성학원이 산출한 최고점은 EBS하고 동일하게 138점으로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고, 백분위 값은 지금 100으로 EBS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돼 있죠. 94점이 컷,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92점이 컷. 그러니까 EBS하고 지금 대성 사이에 대략 이제 1점 정도, 지금 이제 컷 점수에서는 1점 정도의 편차가 발생을 했다. 근데 2등급 점수까지만 비교를 해보면 2등급은 거의 동일한 점수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로학원이 산출한 표점 최고점 135점으로 종로학원은 조금 더 가채점 결과가 EBS나 대성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등급 컷 자체는 지금 94, 92로 대성학원과 지금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88, 86으로 1점 정도의 갭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투스가 산출한 국어 표점 최고점 138점으로 EBS, 대성, 이투스 3개 입시 기간은 모두 다 동일한 최고점 138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 컷은 94, 화작이 94, 그 다음에 언매가 92에서 93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입시 기관들이 언매 쪽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분명하게 다 체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1등급 표준 점수는 131점 정도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1등급 컷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1점 정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등급의 컷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로 한번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1등급 컷 같은 경우에 화작의 등급 컷은 대략 한 93에서 94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언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91에서 92 정도가 컷 점수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려면 한 언매는 92 정도, 그 다음에 EBS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94 정도를 컷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거의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이 87점, 화작 같은 경우 87점 정도로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에 거의 85점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점수가 아마 2등급 컷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등급 컷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79, 77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으니까 요 정도를 등급 컷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국어만 먼저 살펴봤는데, 국어에서 지금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최저 등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표점에서 지금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났죠. 전년도 수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정시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표점이 반영된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표점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 이제 절대적이기 때문에 표점 1, 2점이 지금 아까운 상황에서 갭 차이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점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입시 기관들이 이제 배치표를 또 만들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채점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전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많이 쉬워졌다. 어차피 이제 배치표가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수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작년도 수능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작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
으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133점으로 1등급 컷과 최고점 사이에 갭 차이는 대략 15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험이 어려웠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올해 치러졌던 202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뭐 표점 같은 경우에 지금 145점이 나왔는데, 물론 이건 확통이나 미적, 기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표에 찍히는 거는 확통을 선택했든 미적을 선택했든 기하를 선택했든 간에 동일한 이제 표준 점수로 나오게 될 테니까, 어쨌든 뭐 그 내용 정도로 그냥 참고를 해봤을 때 대략 지금 145점 정도 표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학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보다 조금 쉬워지긴 했었으나 결론적으로 수학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또다시 점수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입시 기관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적 관련된, 그러니까 미적 선택 과목이 다른 확통이나 기하보다도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적에서의 어떤 표점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EBS 기준으로는 전년도 수능 최고 표점하고 큰 차이는 없었고요. 1등급 컷에 해당되는 표점은 전년도 133점과 동일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고, 요것도 한번 올해 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수학 최고 표점은 몇 점이었냐면 152점이었습니다. 전년도 수능보다 더 어려웠었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리고 9월 모평에서 최고점은 136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 2025학년도 지금 표점 자체가 대략 한 145점, EBS 기준으로 지금 145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6월보다는 조금 쉽게, 9월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수학이 변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과목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컷을 각 선택 과목별로 이제 컷을 한번 잡아보면, 확통 같은 경우가 원점수 92점, 그 다음에 미적이 85점, 기하가 88점으로, 미적 점수가 지금 컷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미적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좀 반증해주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83, 76, 79로 역시 미적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산출했는지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표점은 지금 139점에서 145점 사이, 그러니까 139점은 아마 이제 확통 표준 점수를 얘기할 거고, 145점이 미적 표준 점수 최고점을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최고점, 미적 최고점 기준으로 삼았을 때 145점이라는 점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 컷 같은 경우에 확통 92, 그 다음에 미적 85, 그 다음에 기하 86. 확통과 미적은 EBS하고 지금 컷 기준이 동일한데, 기하가 지금 86으로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하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 기준은 확통 84, 미적 77, 그리고 기하 78 정도로 EBS하고 약 1점 정도씩 갭 차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점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국어보다는 확실히 수학에서 입시 기간 지금 두 개만 비교해봐도 벌써 점수 갭 차이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종로학원이 발표한 가채점 결과 내용을 한번 보면, 역시 137에서 143 최고점 표점을 요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이제 137, 그 다음에 미적 선택한 친구들의 최고점이 지금 143점 정도. 그러니까 뭐 EBS나 대성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컷 기준 같은 경우에도 훨씬 좀 높게 잡혀져 있죠. 그래서 확통이 94, 그 다음에 미적 87, 그 다음에 기하 94. 기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입시 기관들보다도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 기준 같은 경우에 확통 85, 그 다음에 미적 78, 그 다음에 기하 84로 EBS 대성보다도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컷 기준이.
자, 그러면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표점 최고점이 143, 그리고 확통 기준으로 137부터 시작해서 미적 143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1등급 컷 기준 점수는 확통이 92에서 93. 네, 앞선 EBS하고 대성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가 지금 85니까 역시 EBS 대성과 동일했고, 그다음에 기아가 86에서 87이니까 역시 앞선 EBS나 대성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 1등급 표준 점수는 131점으로 조금 더 낮게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 기준이 84에서 85, 확통은, 그 다음에 미적 77, 그리고 기아 80으로, 네, 앞선 EBS하고 대성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수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EBS나 대성 이투스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점수 사이에서, 네, 컷 기준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갭 차이가 큰 종로 입시 결과를 좀 배제해 놓고, EBS나 대성, 이투스권 이 세 개 입시 기관들 지금 점수표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대략 1등급 컷 자체, 그러니까 최고점 표점은 지금 한 143에서 145 정도까지 지금 잡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등급 컷의 원점수 기준 같은 경우 확통은 거의 92가 맞는 것 같습니다. 92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 정도,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대략 86에서 한 88 정도 요 사이, 네, 그 정도가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아에서 조금 이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통하고 미적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종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점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아마 이제 좀 추후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아가 이제 조금 편차가 클 수 있는 거는 선택 인원이 아무래도 이제 확통이나 미적보다는 네, 좀 적으니까 표본수 모집이 조금 더 원활하진 않았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 뭐 실제점 결과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략 이제 입시 기관들이 선정해 놓은 내용들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탐구 영역을 좀 들어갈 건데, 탐구 영역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리 여기다 조금 써놓고 갈까요? 빈 공간에다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험이 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뭐 절대평가니까 그 등급 비율만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영어 같은 경우 지금 2024학년도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등급 비율이 4.71%였었습니다. 4.71%. 그러니까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거의 상대평가 과목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그 결과치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6월 모평은 거의 뭐, 네, 최악이었었습니다. 1.47% 기억하시겠지만 영어 1등급 비율이 무려 1.47%였고요.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또 12.89%로 2등급 비율, 상대평가 기준으로 2등급 비율을 넘어가는, 네, 12.89%까지 와서 대단히 이제 좀 쉽게 나왔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번 거는, 이제 뭐 몇 프로 정도 나올지는 추후에 이제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입시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역시 6월과 9월 중간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난이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6%에서 한 7% 정도, 또는 이제 6% 미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6% 정도 전후에서 1등급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그건 뭐 실제점 기준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EBS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이제 과목이 많기 때문에, 또 EBS에서 지금 등급컷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컷 또 이제 그 표에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보시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EBS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선택 과목이 많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떤 과목에서 뭐 어려운 과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과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이제 뭐 생각해보면 사실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과목이 대단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 게,
선택 인원이 이제 뭐 1, 2위를 다투던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올해 이제 상당히 난이도 높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점수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생활과 윤리 응시한 수험생들 상당히 이제 좀, 충격이 좀 크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정말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제 뭐 탐구, 과탐도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구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작년 이제 최고점 원점수 기준 50점 만점이었고, 네, 올해도 이제 역시 최고점은 50점 만점. 뭐 당연히 이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표준 점수가 지금 77점입니다. 제가 모든 과목의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수능 기준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높은 표준 점수를 보여줬던 과목이요, 정법하고 정치와 법하고 그다음에 경제 과목이었었습니다. 경제 과목.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정법과 경제 표점 최고점이 73점이었었습니다. 73점. 그리고 작년 이제 최저점, 그러니까 표점 최저점은 결론적으로 윤사하고 세계사 요 두 과목이었는데, 요 두 과목이 표점 점수로 63점, 최고점 63점으로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갭 차이는 대략 한 10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그냥 등급만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올해 이제 정말 좀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었던 과탐을 폐지하고 사탐과 과탐 이제 교차 조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할 때 또 어떤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가 산출이 될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이제 좀 모아지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최고점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 10점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벌써 생활과 윤리 지금 현재 가채점 결과로만 EBS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최고점이 지금 77점입니다. 77점. 자, 그러면 지금 표점 같은 경우에 최저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과목이 지금 몇 점이냐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가 지금 표점 최고점이 68, 그리고 정법이 또 표점 최고점 68로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대략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점수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점 자체가 지금 가장 낮게, 사회탐구 총 9개 과목 중에서 가장 낮게 형성된 과목들의 표점이 지금 68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표점 최저점인 63점에 비해서 무려 5점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점이 5점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사회탐구 영역 전반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최고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 73점이 최고점이었는데 올해 벌써 생윤에서 77점을 찍은 관계로 최고점에 대한 표점도 지금 77점으로 더 높아졌다. 즉 4점 정도의 갭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올해 탐구 영역 자체가 사회 탐구 영역도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정도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지금 표점 최고점이 77점, 1등급 컷이 41점. 작년 이제 컷이 50점이었는데, 1등급 컷이 지금 41점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1등급 컷이 41점이 생활과 윤리 찍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1점이 지금 컷,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지금 36점, 3등급 컷이 31점 정도, 1, 2, 3등급 정도 컷들만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렵게 나왔다 보니 결론적으로 1등급 컷에 해당되는 표점도 결코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9점, 64점, 60점대를 지금 2등급도 넘기고 조금 더 상향 초과하는 그런 점수대가 나왔던 걸 보면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표점이 지금 73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점이 지금 70점대를 넘어섰으니까 역시 윤사도 쉽진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1등급 컷이 지금 43점, 그리고 2등급 컷이 38점,
그리고 3등급 컷이 33점으로 네,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해는 네, 윤리 과목들 두 과목이 모두 다 대체로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 표점이 지금 70점 정도. 네, 1등급 컷이 46, 43, 38. 작년에 50, 46, 43에 비해서 역시 컷 점수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대략 3점에서 4점 정도, 5점 정도까지 하락한 걸로 놓고 보면 한국지리도 역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역시 어렵게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지금 1점 정도 하락, 그 다음에 2등급 컷도 2점 하락, 3등급 컷은 3점 하락. 네, 그래서 단계별로 1점, 2점, 3점씩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1등급 컷은 전년도하고 동일했지만 2등급 컷이 떨어졌고 3등급 컷도 역시 3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세계사 1등급 컷 같은 경우에 47점으로 역시 네, 전년도보다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도 역시 하락, 3등급 컷도 역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험이 작년보다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법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전년도 정법 같은 경우가 73점으로, 최고점 73점으로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이 68점이니까,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작년 1등급 컷이 43점이었는데, 올해 47점으로, 네,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2등급 컷도 역시, 3등급 컷도 역시, 전년도보다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컷이 조금씩 2점씩 정도 올랐고, 3등급은 이제 거의 동일했지만, 경제가 워낙 선택 인원이 적다 보니, 네, 이제 표본에서의 어떤 이제 좀 편차도 좀 클 수 있고, 지금 전년도보다는 네, 조금 더 쉽게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역시 선택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1등급 컷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2등급 컷도 동일하고요. 3등급 컷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도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표 문제는 일단 이제 그 만점까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이르기에는 도표 문제가 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다는 걸 놓고 보면 역시나 올해도 뭐 도표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최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회탐구도 전년도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서 과탐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탐 역시 작년도하고 조금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표점에서 가장 높았던 표점을 보여줬던 이제 그 과목이 화학2 과목이었었습니다. 화학2. 그러니까 화학2 같은 경우에 작년 표점 최고점 80점까지 한번 찍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가 작년 표점이 68점으로 가장 낮은 과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 13점으로 네, 작년보다 표점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화투 같은 경우에 표점이 74점으로 작년보다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명하고 지학 자체가 지금 표점이 물리 표점 최고 구간, 화학 표점 최고 구간보다도 생명 표점 최고 구간과 지구과학 표점 최고 구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생명과학 1과 지학 1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과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물리 1 같은 경우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컷도 동일했는데 3등급 컷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 38에서 올해 39점으로 1점 정도 좀 더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4등급도 컷이 조금 더 높아진 걸로 놓고 보면 물리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화원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지금 표점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최고점 표점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1등급 컷 점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었고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47점 그죠? 그다음에 3등급 컷이 42점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47, 41, 37과 비교해봐도 올해 이제 컷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같은 경우 1등급 컷은 전년도 47에서 45점으로 2점이 떨어졌습니다. 2등급 컷은 동일했고요. 3등급 컷도 역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응시 인원도 많은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컷 점수가 좀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 1은 정말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작년도 47에서 올해 42로, 2등급 컷도 44에서 39점으로, 3등급 컷도 38에서 34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대략 한 4점에서 5점 정도 사이로 지금 등급 컷이 지금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예전보다는 하여튼간 선택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결과치들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여전히 이제 투 과목은 표점 자체는 좀 높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표점이 좀 높게 나오고 근데 등급 컷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뭐 물투 같은 경우가 1등급 컷은 전년도하고 동일했고요. 2등급 컷은 조금 더 상승했고 3등급 컷도 조금 더 상승한 걸로 놓고 보면 조금은 작년도보다는 조금은 더 쉽게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화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0에서 44, 34에서 39, 27에서 32로 역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원도 그렇고 화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화학 계열은 이번에 조금 문제가 전년도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투. 자, 1등급 컷이 45에서 43으로, 2등급 컷이 40에서 38, 그 다음에 3등급 컷도 33에서 32로 전년도보다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생원, 생투 모두 다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지구과학 2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작년에 48에서 44로, 그 다음에 2등급 컷 43에서 37, 무려 6점이나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 컷 3등급 같은 경우도 33점에서 28점으로 5점 정도 하락했으니까 올해 생명원과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리고 지원, G2 이 네 과목이 결론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입시 기관들 자료를 이제 좀 첨부해 보고 싶었는데 뭐 과목 선택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 EBS 자료 기준으로 살펴봤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해당 입시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2025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입시 기관별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요. 뭐 실제점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채점 결과하고 실제점 결과 사이에 분명히 편차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대한 어떤 경향이나 난이도에 대한 경향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 수능에서 특히 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원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할지 뭐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이과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 메디컬 계열이나 이런 계열들은 결론적으로 수학과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되었던 과탐에서 생명과 지구과학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결과치가 어떻게 이제 좀 뒤바뀌고 또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에게도 사실 이제 뭐 전략 과목으로 아마 사탐이나 영어를 많이 선택을 했었을 텐데 뭐 그거는 수능 최저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시 대비해서도 어쨌든 사탐과 영어 쪽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탐도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가채점 결과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점 결과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면 이제 뭐 정시 원서 접수까지 그래도 한 20일 가량 뭐 내외로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이제 어떤 학교를 이제 배치하고 해야 될지 좀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한번 너무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뭐 지금 수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시를 기다리는 친구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수능 성적 나올 때까지는, 네,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고, 또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성적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또 정시 입시를 또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처럼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이 가채점 저도 매년 이 가채점 결과 볼 때마다 참 씁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이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이 노력의 과정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입시 제도가 현재 이러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무튼 꼭 원하는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올라오면 또 필요한 부분들 또 반영을 해서 이제 또 영상 틈틈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